자, 조합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할과 분배를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추후 확률 통계와도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분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분할이란 말은 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나누는 조에 이름이 없을 때입니다. 나누는 조에 이름이 없다. 나누는 조에 이름이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조에 이름이 있다 없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가장 작은 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A, B, C, D가 4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4명을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 B, C, D 4명을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기를 할 건데요. 자, 나누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나누는 조에 이름이 있을 때가 있고 나누는 조에 이름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는 조에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1조, 2조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1조에 2명, 2조에 2명 이렇게 2개의 조로 나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1조에 2명, 2조에 2명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각각 1조, 2조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조에 A, B가 있으면 당연히 2조에 C, D가 있겠죠. A, C, B, D 그 다음에 A, D, B, C. 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B, C, A, D, B, D, A, C. 자, 이렇게 쪼개지겠죠, 지금. 마지막엔 C, D, A, B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조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자, 1조에 A, B가 가고 2조에 C, D가 가고 1조에 CD가 가고 2조에 AB가 가는 거 전부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 6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1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4명 중에 2명을 골라 1조에 집어넣으면 되죠. 왜냐면 남은 2명은 2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1조에 2명, 2조에 2명. 자, 이건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나누는 조에 이름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이 없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1조, 2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조의 이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저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써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 A, B, C, D를 기준으로 보면 자, A, B, C, D 그 다음에 C, D, A, B 요게 아까는 다른 경우였죠. 근데 이번에는 조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조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요 경우와 요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경우가 되죠. 자, 마찬가지 같은 경우가 또 있죠. 근데 AC, BD와 BD, AC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맨 끝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있죠? AC, AD, BC와 BC, AD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로 보면 6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죠? 얘는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조, 2조로 했던 계산 있죠? 4C2. 자, 4C2 안에 들어있는 안에서 한 쌍씩 A, B와 C, D 요것들이 서로 자리 바꿨을 때 A, C와 B, D 이것들이 서로 자리 바꿨을 때 이렇게 두 덩어리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팩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의 이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조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조의 이름이 없는 경우, 이 두 번째처럼 나누는 조의 이름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조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얘를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 뜻 있죠? 이 뜻을 가장 잘 생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저런 팩토리에 적용될까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6명이라고 해볼게요. 6명을 이제 쪼갤 텐데, 만약에 1조, 2조, 3조에 각각 2명씩 집어넣을게요. 2명씩 3개로, 3개의 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똑같은 경우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1조에 A, B를 넣고요. 2조에 C, D, 여기에 E, F를 넣는다. 자, 1조, 2조, 3조라는 경우의 수 때문에 이거는 조의 이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조합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CD, AB, EF 이렇게 들어가도 이건 다른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경우, 뭐 A, C, 뭐 B, D, EF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수많은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6명 중에 1조에 2명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2조에 2명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3조에는 남은 2명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조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요. 1조, 2조, 3조라는 조의 이름이 없습니다. 조의 이름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분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의 이름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 처음에 했듯이 A, B, C, D, E, F가 있는데 이것들을 막 배열하면 앞에서처럼 많은 경우가 등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속에 같은 경우가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와 똑같은 것들이 여기는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C, D, E, F, A, B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개만큼이 중복될 건가가 중요하죠. 자, 얘랑 얘는 같은데요. 그럼 저렇게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경우만큼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개만큼이 중복되는 거 중요한데요. 자, 몇 개만큼이 중복되죠? A, B와 C, D와 E, F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중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 자, 첫 번째 계산했던 방식 있죠? 첫 번째 조에 2명, 두 번째 조에 2명 이렇게 넣었던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왜 줄어드냐면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
A, B, C, D, E, F처럼 하나의 케이스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중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중복이 들어있는 것만큼 세 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바꾼 것만큼 중복을 피해줘야 우리는 중복을 피해서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을 몇 개로 나눠야 되는가? 한번 이제 예로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몇 개를 해봤지만, 자, 서로 다른 10명을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자, 이번엔 조에 이름이 없도록 바로바로 나눠볼게요. 자, 예를 들어 3명, 3명, 2명, 2명. 자,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경우의 수는 10시. 자, 처음에 일반적인 조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먼저 나눠봐야겠죠. 10시 3.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7명이 남죠.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 이렇게 해줍니다. 끝에 이 C는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 3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 이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같은 경우가 그 안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오겠죠. 자, 10명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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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조의 이름이 있을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10시 3, 7시 3, 4시 3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우리는 3명과 3명과 3명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같은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눠주는지를 잘 생각해서 조의 이름이 없는 분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상황을 더 볼게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과자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눌 건데요. 3개의 덩어리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1개, 1개, 4개로 1개, 1개, 4개로 나누겠습니다. 1개, 1개, 4개로 나누어 A, B, C에게 한 뭉치씩. 자, 이걸 1개, 1개, 4개짜리를 하나의 뭉치라고 할게요. 1개씩 1개의 묶음씩 주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는데 1개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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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짜리의 묶음을 만든 다음에 A, B, C에게 한 묶음씩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묶음씩 주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1개짜리, 1개짜리, 4개짜리로 쪼개는 거예요. 1개짜리, 1개짜리, 4개짜리로 쪼개는 거. 이것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6시 1, 5시 1 이렇게 쪼갰죠? 근데 묶음으로 쪼갰다는 것은 조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개짜리, 1개짜리, 4개짜리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에게 한 문급씩 주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 세 개의 묶음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묶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묶음을 A, B, C에게 한 문급씩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서로 다른 세 개의 덩어리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6CL, 5CL, 2팩으로 나누는 거, 자, 이 부분을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죠? 분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3팩토리얼로 뿌려주기. 서로 다른 세 개의 묶음을 3팩토리얼로 뿌려주기.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그래서 분할은 조의 이름이 없이 없게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하나씩 뿌려주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과 분배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한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조의 이름이 있고 없고의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죠. 자, 분할은 조의 이름이 없는 경우고요. 인원수가 같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분할은 이 조의 이름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분할에서는 조의 이름이 없을 때만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에 한번 적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A, B, C, D 4명을 두 개의 조로 나누기. 자, 1조와 2조가 있었을 때 총 6가지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요 중에서 A, B, C, D 하나를 골라본다면 A, B, C, D와 C, D, A, B인데요. 자, 이렇게 조의 이름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조의 이름이 없을 때는 저렇게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의 이름이 없을 때는 4C1을 두 덩어리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자, A, B, C, D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기. 자, 먼저 조의 이름이 있을 때를 해볼게요. 자, 조의 이름이 있을 때는 1조에 2명, 1조에 2명, 2조에 2명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죠? 자, 조의 이름이 없을 때는 각 덩어리, 자, 2명, 2명, 2명이 3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3개의 덩어리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6C2, 4C1을 3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바꾼 것만큼 같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복을 피해줍니다. 자, 9명을 2명, 2명, 5명. 자,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9명 중에 2명을 1조에. 이해가죠? 7명의 2명을 2조에 집어넣습니다. 조의 이름이 있을 때죠. 자, 조의 이름이 없을 때는 첫 번째 덩어리에 2명, 두 번째 덩어리에 2명까지는 똑같은데 이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를 중복을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중복을 피해주는가를 이제 식으로 써봤죠. 자, 그럼 뭐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앵겔을 PQR 세 개를 더하면 n개가 된대요. 자, 그럼 모두 다른 수일 때라고 하네요. 그럼 다른 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개를
10개를 다른 수니까 뭐 합쳐서 10개인데 뭐 1개, 1개, 뭐 3개, 6개. 자, 이런 식으로 나눌 때를 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눌 때는 10시 1, 9시 3 이렇게 하고 끝나죠. 모두 다를 때 이제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n개에서 p개를 골랐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자, 곱하기. 자, 이번에는 p만큼을 뺐기 때문에 n-p에서 q개만큼을 골랐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r개가 남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두 수가 같을 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는데요. 얘를 2개, 2개, 6개 이렇게 할 때를 예로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10시 2, 8시 2 하고 나누기 2팩을 하죠. 2팩을 하죠. 자, 그러면 PQR 중에 어느 두 수가 같을 때 이것도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화를 시켜보면 여기다 써봅시다. NCP n-p CQ라고 하고 자, P와 Q가 만약에 개수가 똑같다면 그 두 개의 덩어리를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이 같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PQR이 모두 같은 수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개를 3개, 3개, 3개로 나눌 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9C3, 6C3 하고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NCP 곱하기 n-p CQ라고 하고 같은 경우가 PQR이 다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없을 때 왜 중복을 피하는 방식을 쓰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분할과 분배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름이 없이 쪼개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 거, 이제 요거의 차이입니다. 자, 식 한번 해볼게요. 9개 서로 다른 과자를 A, B, C에게 각각 나눠주기. 자, A, B, C에게 각각 나눠주는 이 말 있죠? 자, 이 말의 뜻은 A에게 2개를 주고 B에게 2개를 주고 C에게 5개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받을 과자의 수가 미리 결정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9개 중에 2개를 A에 주고 7개 중에 그죠? 7개 중에 2개를 B에다 준다라고 하면 답이 되겠죠. 나머지 5개는 C에게 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까지 2개, 2개, 5개로 나누었다.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분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의 뜻이죠. 자, 그 다음 A, B, C에게 한 묶음씩 주기. 요걸 뭐라고 했죠? 수학적으로? 요걸 수학적으로 분배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조에 이름이 없는 걸로 쪼개는 게 분할이고요. 그 분할된 덩어리를 하나씩 나눠주는 게 분배입니다. 자, 먼저 분할을 시켜볼게요. 그럼 9C2, 7C2 그쵸? 이때는 각각의 개수에 A, B, C의 개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2팩토리얼 합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개의 묶음을 세 사람에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까지가 분할이고요.
그 묶음을 나눠주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쪼개는 거고 어디서부터 나눠주는지를 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13번 문제. 6가지가 있고요. 자, 6가지를 똑같은 필통 2개에 빈 필통이 없도록 나누는데요. 똑같은 필통이라는 말,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럼 똑같은 필통이란 말은 이 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조에 이름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조에 이름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6가지를 나눌게요. 자, 그럼 1개, 5개로 나눌 수도 있죠. 2개, 4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3개, 3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게 전부죠. 자, 그러면 총 6개니까 6개 중에 1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5개의 묶음으로 가겠죠. 또 6개 중에 2개. 이것도 자동 결정입니다. 자, 중요한 건 3번째죠.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이거는 3개를 뽑을 때 조에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가 여기 오고 D, E, F가 여기 오나 D, E, F를 여기 오고 A, B, C가 여기 오나 두 가지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A, B, C를 뽑는 경우와 D, E, F를 뽑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3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죠. 6개, 15개, 10개. 그래서 20, 31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서로 다른 8개의 아이스크림을 3명의 학생에게 2개, 2개, 4개씩 나눠준대요. 3명의 학생에게 2개, 2개, 4개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할게요. 자, 이제 문맥상 보면 A에게 2개, C에게 2개, B에게 2개, C에게 4개 준다는 말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눈 다음에 나눈 다음에 A, B, C에게 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2개, 2개, 4개를 먼저 만듭니다. 자, 이 작업은 8C2, 자, 식만 쓸게요. 6C2. 자, 나누는 작업.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2팩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에게 3명의 학생에게 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주는 작업은 어떻게 하죠?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디까지가 쪼개고 어디서부터 뿌려주는지를 잘 생각합니다. 자, 15번 문제. 선생님 4명과 어린이 6명을 5명씩 2개의 조로 나눈대요. 근데 각 조에 선생님은 꼭 있어야 된답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선생님 4명을 쪼갤 건데요. 1명, 3명으로 쪼개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명, 2명으로 쪼개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을 쪼갠 다음에 거기에 학생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4명을 1명, 3명으로 쪼개는 방식은 4C1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 4명을 2명, 2명 쪼개는 건 4C2를 2팩으로 나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 6명을 붙여야겠죠. 자, 어린이 6명을 붙이는데 각 조에 5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린이가 4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은 어린이가 2명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들어간 순간 각 조에는 다른 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6C4가 되고요.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곱하기 6C3이 됩니다. 자, 잘 구분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들어가는 순간,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있는 조는 선생님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조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조는 조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15 곱하기 4, 그래서 60이고요. 두 번째도 60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6명이 타고 있는데요. 2층부터 6층까지 5개의 층에 선답니다. 근데 5개 층에 서는데 3개의 층에서 2명, 2명, 2명이 내린대요. 자, 문제 설명이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러면 2층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3개의 층에만 선답니다. 사람들은 1층에서 탔겠죠. 자, 먼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층에서 내릴지를 먼저 골라야겠네요. 내리는 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리는 층을 고른다는 것은 5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을 고르는 거겠죠. 그렇죠? 자, 3개의 층을 골랐는데 그 3개의 층에서 2명, 2명, 2명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명, 2명, 2명짜리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쪼개줍니다. 이렇게 쪼개죠. 자, 그러면 15 곱하기 6 나누기 6이기 때문에 이건 15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C3에 15를 곱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3개의 덩어리를 만든 거죠. 서로 다른 3개의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할 작업은 이것들을 3개의 층에 뿌린다. 그래서 이건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릴 3개의 층을 고르고 2명, 2명, 2명의 세 묶음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층에 갈지 3팩토리얼로 배분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10명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승용차에 나눠 탄다고 합니다. 자, 세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면 나눠 타기 전에 10명을 3명, 3명, 4명짜리로 만들어는 게 먼저죠. 그러면 10C3, 7C3 하고 나누기 자, 3명짜리, 3명짜리 저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 중복을 피해줘야 되죠. 이걸 2팩토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명을 3명, 3명, 4명씩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작업은 서로 다른 세대의 승용차에 각각 나눠 타야겠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 3팩토를 해줍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앞에 부분이 분할이고요. 이 뒤에 부분이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분할이고요. 뒤에 부분이 분배가 되겠습니다. 꼭 분할과 분배의 개념 차이를 꼭 알고 왜
어떤 경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봅니다.